남편의 바람 때문에 상심이 크셨을 텐데 이번 사연자분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간녀 그분도 큰 비밀을 숨기고 바람 피우셨더라고요. 정말 끼리끼리 만나는가 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이제는 비극으로만 남은 결혼 생활이 되어버렸네요. 기껏 결혼 4년차에 발생하게 된 일입니다. 막장 드라마나 재연 프로에서만 보았던 슬프고도 화가 나고 비극적인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고 하니 최측근 지인들이 너무 놀라워했고 같이 아파해줬어요. 위로도 정말 많이 해줬고요. 이 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도 컸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랬네요.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화가 났어요. 이 남자 결혼 전에는 저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내 사람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결혼 전에 연애 때는 이런 사람이 따로 없을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내색도 없었고 저만 바라봐주고 잘해줬고요. 물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늘 제가 1순위였고 다른 생각은 못한다고 생각했죠. 연애 시절에도 술 먹는다고 하면 적당히 먹으라고 핀잔 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기념일 때는 내 선물 항상 챙겨오고 센스 있게 골라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혼했다고 바람 폈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놀라웠어요. 결혼 생활 중 이상한 행동을 보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찝찝한 점은 있었습니다. 하나 걸렸던 게 바로 여사친. 남편은 여사친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을 종종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친구들 중에는 여사친도 있었죠. 저는 거의 남사친도 없을 뿐더러 따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전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튼 남자 여자 다 가리지 않고 친구들과 만남이 잦았습니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가 싶을 때도 있었고 내색은 많이 안 했지만 너무 자주 만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여사친까지 같이 낀 모임에 나간다는 건 저에겐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절 더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다고 하고 외출해서 술을 먹다가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그런 거짓말을 해서 스스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전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걱정시키지 않고 조용히 술 마시려 했다는 얘기뿐. 옛날부터 술 여자 도박하는 남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도박 빼고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제 친구가 우연히 이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줘서 거짓말이 뽀록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를 말던가 할 거면 들키지나 말던가. 정말 화가 나고 부부간의 신뢰가 확 깨져버리더군요. 이 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자주 술 먹지 않고 취하지 않게 마시고 친구들 자주 만나지 않겠다 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한 탓도 있었겠죠. 이후에도 회사에서 회식 문제로 트러블이 나기도 했습니다. 회식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일 때문에 술 먹는다고 하지만 전에 거짓말에 걸려서 그런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 같고요. 남편은 제가 꼬투리 잡으려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다른 문제도 생긴다고 생각한 저는 아예 뿌리 뽑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그냥 하지 말아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시부모님 가족들도 보고 나니 다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 될 사람이 가장 문제였었네요. 여튼 이렇게 자주 다투고 잔소리를 하고 나니 이때 이후로 술을 줄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사친과의 카톡은 여전히 많고 자주 만나서 또 트러블이 생겼죠. 아주 핸드폰하고 붙어 사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의 이 사람.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바람으로 연결이 되는 신호탄같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르니까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신혼 때도 끊임없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번씩 양보를 해줘서 잘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니까 잡힌 물고기라 생각했는지 기싸움이 정말 치열했어요. 그러니 저는 속으로 삭히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야만 했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닌데 허무함마저 드는 거 있죠. 이런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일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발전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자 싶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스트레스를 푸는 길이기도 했고요. 저 역시 한 번씩은 괜찮은 곳도 갔다 오면 스트레스도 풀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고 살고 있는 저에게 이 남자는 돌을 하나 던지더군요. 제가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여자친구와의 톡만 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건 애교 수준이었던 거였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너무 티나게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한 번씩 멋을 내더라고요. 업무상 미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잘 꾸며입고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엔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혹시나 바람을 피고 있으면 확실하게 증거를 잡고 바람을 피는 상대에게 죄를 물으려면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의심만으로 화를 내면 발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지면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서 한다 해도 늦지 않는다며 마음을 다스려가며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더군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마침 폰을 놓고 들어갔더라고요. 평소에는 씻을 때도 들고 들어가는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울리던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카톡은 오빠 보고 싶어, 사랑해 라는 카톡. 그 톡을 보자마자 예상을 했었지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미칠 것 같았지만 또 한 번 참고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생각했죠.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덮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남편이 퇴근하던 어느 날 저는 연차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아주 좋아 죽더군요. 보는 내내 열통 터지고 화가 났지만 우선은 증거를 남기는 게 먼저라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식당, 카페, 모텔까지 정말 데이트 코스가 완벽하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안녕을 고하기 전에 깜짝 서프라이즈로 그 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친한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치부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웠지만 오래된 저의 친구들이기에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다 제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도 뭔가가 촉이 왔었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자기 뒤를 밟을 거라는 걸 예상했던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애인이 아닌 마치 사업상 만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그날 좀 많이 신경 썼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는데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화려하게 꾸미고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갔죠. 친구들에게도 말해서 다 같이 그곳에서 모임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와 한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을 본 남편은 꽤나 당황한 것 같더군요. 상간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남편 표정만 봐도 짐작가는 게 있었는지 당황스러워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곳에서 남편을 만난 것처럼 행동했죠. 그렇게 한번 제 자신을 알리고 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둘의 바람의 증거는 충분하니 그 둘의 피를 말리고 싶었거든요. 그간 그 둘의 대화를 봤을 때 남편은 꽤나 센 척을 했었더군요. 와이프 별거 아니고 나는 너밖에 없고 곧 이혼할 거다.
아주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해놓고 밖에서 절 만나니 아무 말 못하고 당황하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상간녀가 기분이 아주 상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에 확인했더니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와이프에게 쩔쩔 맬 거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남편에게 찌질하다는 둥 오만 소리 다 하고 있더군요. 그 둘이 싸우는 꼴을 보니 아주 고소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캡처해서 증거로 저장해두었어요. 그 둘의 사이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 해서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뭐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다 모아놨던 터라 이혼 상담이 수월하더라고요. 아이도 없고 이제 끝이었죠. 아이가 없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도 모두 알리고 바람의 증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부모님께도 전송해 드렸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이렇게 잘난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걸 보신 어른들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군요. 남편은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간녀까지 불러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내용을 저에게 알리시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는 시부모님들. 제가 미쳤습니까? 그런 인간과 다시 시작을 하라뇨.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 본인도 곱게 행복하게 살게 둘 순 없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단 말던 나는 회사에도 네가 상간녀라는 걸 알리겠다고 했더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나 했더니 혼자서 애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였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처녀인 줄 알고 만났고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서로 또 개싸움 한판 하더군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할 땐 언제고. 사랑 참 얄팍해요. 그쵸? 그 이후 재판은 저의 승리로 오랜 시간 끝에 결론이 났고 저는 위자료도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도 사죄는 물론 비용 지급 판결에 이르렀어요. 뭐 무릎 꿇고 빌고 하는 거야 본인 마음대로지만 사실 살면서 꼭 필요한 건 돈이니까 최대한 많이 챙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그 둘에게 응징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 둘은 직장에서도 잘리고 어디 가서 돈이나 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여자의 아이까지 키워가면서 둘이 살살 지는 개싸움만 하다가 그렇게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작게 오픈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동네 분들이 오셔서 사람방처럼 이용하는 그런 친근한 카페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거지 같은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피우는 현장 보면서 정말 속이 다 타고 문드러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의 몰락이 저에게는 삶의 큰 기쁨이 되었네요. 혹시라도 지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면 절대로 바로 티내지 말고 증거를 모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수월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참고 참으면서 증거를 모았던 것이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속이 쓰리고 아프니 당장에 머리라도 쥐어뜯고 패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놈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래야겠다 생각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은 인생을 굳이 그렇게 지옥 속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응징해주는 것, 그 길을 택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동네 어르신과 동네 아이들과 동네 친구들과 소소하게 마음 나누며 살아보려고 합니다.